화웨이가 이상한 핸드폰을 출시했다고 했는데 플레이스토어가 없는 상태로 출시를 했어요. 이 모바일 플랫폼 때문에 중국이 무릎 꿇고 미중 분쟁이 끝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 플랫폼 생각법의 이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일이 궁금한 민지민지 인터뷰입니다. 그러게요. 참 궁금한 것도 많아서. 네, 제가 오늘도 역시나 궁금한 것을 들고 왔습니다. 화웨이가 이상한 핸드폰을 출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게 이상한 건가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스마트폰을 만들어냈는데 플레이스토어가 없는 상태로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왜 플레이스토어가 없는 거예요? 뭐 얘기가 좀 길긴 한데 최근에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제 화웨이라는 기업이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일종의 미국의 국가 안보를 뭔가 좀 해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래서 최근에 그 화웨이 CFO가 캐나다에서 잡혀가는 뭐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계속 이제 화웨이라는 기업에 대한 이제 미국 정부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무언가 이 기술 관련된 거래를 이 화웨이랑 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면서 구글과 뭔가 이제 거래를 해야 구글의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의 검색, 유튜브 이런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죠. 그래서 폰을 내면서 안드로이드는 일종의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깔았는데 그 위에 구글의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앱스토어, 뭐 검색 이런 것들을 하나도 깔지 못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출시한 거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마트폰을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이제 중국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비토를 놓고 있는 건데 구글은 이전에는 중국 시장에서 어떠한 서비스도 할 수 없었어요. 다 IP 컨트롤이 돼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구글의 앱스토어도 없었고 그 다음에 검색도 안 됐고 유튜브도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플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은 이제 뭐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만들어 놓은 뭐 익룡바오나 익룡조쇼 뭐 이런 같은 또 어플이 있어요. 이 플레이스토어를 대신하는 그걸 통해서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네이버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모바일 웹을 통해서 하는 거를 이제 바이두에서 검색해서 다운받거나 그런 방식으로 어플을 다운받았었죠.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게는 메이트 30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나오던 대로 나온 폰인 건데 중요한 건 화웨이가 지금 안드로이드 시장에서 넘버 2예요. 그래서 매년 한 2억 개 정도를 작년 기준으로 2억 개 정도의 스마트폰을 팔았는데 그 중에 1억 개는 중국 내에서 팔았고 1억 개는 해외에서 팔았죠. 그러니까 1억 개를 대상으로 한 시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 다른 1억 개 시장에서는 좀 황당한 폰이 나온 거예요. 이제 아예 안드로이드도 아예 못 쓰는 상태가 돼버린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두가 같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개방된 솔루션이고 개방된 OS예요. 기본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도 이제 요번에도 안드로이드를 깔고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안드로이드인데 구글 앱스토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안드로이드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플랫폼의 특징의 첫 번째 양면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실은 이제 단면 시장, 우리가 이제 뭔가 물건을 파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좀 나눠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에서는 시장을 나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품을 공급하는 자, 지금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개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게임을 만드는 사람 혹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쪽에는 그를 통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쓰는 사람들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나와서 지금 애플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만들어서 아무한테도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한 7억 명이라는 시장을 따로 띄어서 살고 있는 애플을 제외하고 나면 전 세계는 안드로이드라는 모바일 플랫폼에 의해서
정복돼 있어요. 완벽한 독점이고 실은 다른 종류의 모바일 플랫폼이 나온다 한들 이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많아야지 소비자가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가 많아야 또 개발자는 여기다 또 올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양쪽이 다 균형되게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니 그냥 안드로이드 폰 쓰죠. 그게 한 번 독점에 이르고 나면 실은 플랫폼을 무너뜨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단말기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통신사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게 안드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왠지 안드로이드는 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 플랫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구글 거였네요. 그럼 제2의 안드로이드는 이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건가요? 이 독점이다라고 하는 그 위치를 장악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이상 웬만한 기업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찾아가는 게 되게 힘들죠.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뭐 잘 못 느끼지만 독점이에요. 세상의 모든 PC용 개발자들은 윈도우즈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죠. 모든 게임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죠? 네. 검색도 이미 9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페이스북은 25억 명이 쓰고 있고요. 아마존은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이미 독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뚜벅뚜벅 특정 영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영역은 다 아마존한테 흡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이 이제 기본적으로 양면 시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양쪽 시장이 니들을 다 맞춰놓고 나니까 다른 플랫폼이 들어왔다가 패퇴되고 나면 실은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플랫폼의 가장 큰 마지막의 특징인데 지금 그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바일 플랫폼 내에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독점의 가장 큰 나쁜 점은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횡포를 부리는 거죠. 네. 너 나 쓰지 마. 혹은 너 나 쓰고 싶으면 돈을 많이 내. 이게 독점의 폐해인데 플랫폼이라는 영역에서는 실은 대부분의 독점을 이룬 사업자들이 선량했어요. 구글도 되게 선량한 사업자였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구글 이메일도 공짜죠. 네. 구글이 만들어내고 있는 뭐 크롬이나 구글 뭐 드라이브는 좀 돈을 받죠. 네. 하지만 되게 싸게 받잖아요. 그렇고 놓고 보면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이런저런 검색도 다 공짜고 네. 광고로 돈을 좀 벌긴 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죠. 네.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선량한 독점 사업자였어요.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 선량한 독점 사업자를 악마로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다른 방법은 진짜 아예 전혀 없는 건가요? 뭐 중국이니까 가능한 방법이 뭐 몇 가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중국이 이제 화웨이도 홍몽이라는 자체 이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해 왔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계속 발표를 하기로는 이제 안드로이드 즉 그 구글이 다시 협력을 재개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라고 되게 우호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홍몽으로 대체를 할 생각이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그런 거죠. 우리 한번 홍몽으로 한번 싸워볼 테니까 한번 붙어봐? 라는 식의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빨리 안드로이드 풀어주세요. 라는 식의 자세인 거예요. 그만큼 독점은 무서운 건데 특히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독점은 더 무서운 거죠. 근데 홍몽은 이제 리눅스 베이스에 안드로이드의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리눅스 베이스로 새로이 만들어낸 모바일 플랫폼인데 안드로이드에 비하면 뭐 베이비라고 할 수 있죠. 안드로이드가 거의 뭐 20년이 된 모바일 플랫폼이니까요.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에서 삼성 자체가 만들어낸 타이젠 이런 걸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우리가 좀 어이없는 상황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일본이 뭐 갑자기 뭐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해서 뭐 반도체 관련된 소재들을 뭐 수출 안 하겠다. 이 얘기가 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인데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다가 지금 화웨이라는 사건이 발생한 건 좀 더 어이가 더 없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가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지만 뭐 국가 간의 어떤 이익, 즉 국가 간의 정치적 어떤 그 분쟁이 좀 산업계 쪽으로 좀 번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 분쟁에 있어서 이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은 너무 크리티컬해요. 지금 중국은 플랫폼 없이는 전혀 못 사는 나라인데 과연 나중에 이 분쟁이 커져서 안드로이드에 대한 사용을 아예 막겠다라고 미국 정부가 나서고 그거를 구글에게 강제한다면 중국은 진짜 케이오스가 되죠.
중국은 편하게 생각하다가 엄청나게 허를 찔린 거죠. 아주 급히 모든 그 모바일 OS 플랫폼을 바꿔 나가는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고, 지금 어찌 보면 중국 정부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까지 고민을 하면서 되게 심각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화웨이는 영원히 이 모바일 세계에서 퇴출이 되는 건가요? 화웨이를 모바일 세계에서 퇴출시키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가서 우리 시다따 시진핑 서기가 뭐 빌 수도 없을 거고, 지금 화웨이는 너무 혐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 법원에서 어떤 형태로 협상을 통해서 세트를 하고, 그래서 벌금을 진짜 조 단위 돈을 내더라도 세트를 하고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이 이제 지금 유일한 방안일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라면 빨리 다른 길을 가야죠. 그게 이제 홍콩을 가거나 샤오미와 협력을 하거나 다양한 몇 가지 길은 있겠죠. 하지만 타격은 되게 클 거예요. 스마트폰 2억 대를 팔다가 지금 1억 대를 파는 게 막막해진 상황이니까 쉽진 않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수님은 화웨이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되게 좀 와일드한 예측일지 모르겠는데, 미중 분쟁은 지금 일종의 조세 전쟁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계속 서로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올리는 걸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게 이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모바일 플랫폼 때문에 중국이 무릎 꿇고 미중 분쟁이 끝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중국은요, 플랫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화웨이는 거기에서 엄청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이 모바일 플랫폼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걸 가정하면 중국으로서는 되게 아프죠. 오늘은 중국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중국 밖으로만 나오면 이상해지는 화웨이의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보다 재미있는 플랫폼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